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라어 동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헬라어의 인칭 동사는 인칭 어미가 붙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가장 기본적인 현재 능동태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OSA, 오메네테, 우시인. 우시도 될 수 있고, 우시인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밤새 잠을 잘 못 잤대요. 그래서 왜냐니까, 우시하고 우신이 나왔는데, 얘가 다른 애인 줄 알고, 아니, 우시는 배운 것 같은데, 우시는 뭐냐? 우시와 우신, 니 하나 때문에 고민을 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거 웃어야 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것은 기본적인 동사, 네, 연습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헬라어 동사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헬라어 동사에는 인칭이 나오죠.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시제가 우리가 또 나옵니다. 시제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시제를 해야 되죠. 기본적인 6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미래, 현재 완료. 미완료, 에어리스트. 과거 완료. 이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선 어떤 분은 단순 과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정 과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다의 부정이 아니고 undefined라는 뜻이에요. undefined.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정함이 없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정함이 없다. 부정과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과거를 에어리스트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에어리스트 자체가 정함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어리스트.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이렇게 6가지의 기본 시제가 있습니다. 자, 태를 공부할 거예요. 태. 능동태, 수동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할 겁니다. 그죠? 능동태, 수동태는 매우 익숙한데, 자, 헬라어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게 있고, 디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중간태는 뭐고, 디포넌트는 뭐냐? 그죠? 그러니까 디포넌트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은, 디포넌트는 매우 간단해요. 중간태는 해석상의 문제죠.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헬라어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익숙한 것이니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태와 디포넌트는 슬라이드 하나씩 해서 2 슬라이드에 맞추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법에는요 6가지 법이 있습니다. 직설법, 가정법, 영역법, 부정사, 분사, 희구법. 이게 6가지가 법이 있는데 우리는 직설법만 공부할 것입니다. 네, 직설법만 공부할 거예요. 나머지 법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직설법이 갖고 있는 특징들, 직설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징들이 사실상은 다른 법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다만 가정법이다 그러면 가정법에 맞는 옷을 좀 갈아입는 것이고 명령법이다 그러면 명령법에 맞는 옷을 좀 갈아입고 이런 차이지 그 중심되는 뼈대가 되는 것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직설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장 독해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살짝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희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업터티브라고 하는 희구법인데 이게 뭐냐? 가정법은 현실 세계에서 한 스텝 뒤로 물러갔다. 만일 뭐뭐라면 라는 의미로서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한 스텝이 뒤로 물러갔다라고 본다면 이 희구법은 2 스텝이 뒤로 물러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원하는 거, 뭐뭐 했으면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희귀하게 나타납니다. 예, 희구법처럼 희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빈도수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희구법은 조금 설명을 한 후에 넘어가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설법을 공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직설법, 능동태. 야, 이게 좀 너무너무 복잡해 보이죠. 근데 복잡한 거는 특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그죠? 자, 직설법, 능동태의 그 시제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규칙 동사를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이 루라는 동사는요, 루어. 매우 규칙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헬라어의 어떤 변화표를 공부할 때 루어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루어 동사를 가지고 한번 이 전체 시제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현재 루오, 루에이스 이미 우리 배웠죠. 루에이, 루오멘, 루에테, 루우시인 그죠? 그다음 미래 시제가 있고 현재 완료 시제가 보입니다. 이 두 시제에 대한 특징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미완료, 에어리스트, 과거 완료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죠? 딱 구분을 해서 현재와 미래 현재 완료를 제1시제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 primary tenses 그래서 제1시제를 현재, 미래, 현재 완료 이 세 가지의 시제를 제1시제다. 미완료부터 시작해서 aorist 과거, 과거 완료까지 이 세 개를 포함해서 제2시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인칭 어미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스템과 관련해서 제1시제와 제2시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인칭 어미는 신경 쓰지 말고 앞에만 보세요. 앞에만 보면 현재와 미래, 현재 완료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제2시제로 넘어가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에가 붙어 있어요. 엡실론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엡실론이 앞에 이렇게 쭈루룩 붙어 있으면 이거는 현재가 아니고 이제는 제2시제 과거 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과거 완료는 직설법에만 나오는 그런 시제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미완료와 에어리스트를 볼 겁니다. 에어리스트 과거 시제는 규칙과 불규칙이 있어요. 마치 영어에서 규칙 동사가 있고 불규칙 동사가 있는 것처럼 에어리스트 과거 시제에는 이와 같은 규칙과 불규칙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각 시제의 특징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네, 그래서 동사는 하면 할수록 매우 복잡하죠. 네,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 시제별의 특징만 살펴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다. 미래의 능동태, 중간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미래는 transformative가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인가? 그 시제를 알려주는 formative 했으니까 상,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시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ransformative, 나는 미래입니다를 알려주는 표지죠, 표지. 그것은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네, 시그마가 보이면 인칭 어미 쪽에 시그마가 보이면 그것은 미래 시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 시그마 오멘 했을 때 루소멘 보인다는 거죠. 루소멘 이것은 미래입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루오 그죠? 루오. 미래는 어떻습니까? 루소 그죠? 루에이스 미래는 루세이스. 루에이 미래는 루세이 그죠? 자, 루오멘 현재, 미래는 루소멘. 시그마 보이죠? 루에테, 미래는 루세테. 현재는 루우신, 미래는 루수신. 그래서 시그마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시그마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불규칙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시그마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또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다음에 현재 완료를 한번 볼까요? 현재 완료의 능동태, 중간수동태.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완료는 능동태 폼이 있고 중간수동태가 같은 폼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현재 완료의 아주 현저한 차이는 뭐느냐? 중접두어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중접두어. reduplication이라고도 하는 중접두어. 이게 뭐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루라고 하는 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템이죠. 자, 람다라고 하는 자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람다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여기에. 람다를 한 번 더 써주고 그 가운데에 엡실론을 넣어주는 거죠. 엡실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중접두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렐루카멘. 또 하나는 능동태에서는 카라고 하는 그 시상, 텐스포머티브가 들어가죠. 그래서 렐루카 능동태에서만 하면 렐루카멘, 카멘, 렐루 요걸 봤을 때 이건 현재 완료 능동태구나. 그러나 중간 수동태에는 카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중접두어만 보이죠. 네. 자, 그렇죠? 어떻습니까? 특징만 살펴보니까 아직은 재밌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헬라어 동사는 뭔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